안녕하십니까, 노선호입니다. 1월 24일 월요일 저녁입니다. 오늘은 코스피 지수가 2020년 12월 이후에 13개월 만에 2800선을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계속적으로 좀 시장이 하락을 하니까 이제는 좀 신용 물량도 나오는 그런 모습이 오늘은 좀 포착이 되었어요. 지난주 금요일 날 같은 경우에 반대 매매 규모가 660억 원 정도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도 좀 반대 매매가 많이 나오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여러분들께 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정말 주식은 여유 자금으로 해야 된다. 미수, 신용 그런 부분들은 쓰면 안 된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여유 자금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추후에 대한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좀 장기 투자, 장기 보유할 수 있겠지만, 그리고 항상 주식은 좋은 종목에 대해서는 장기 투자를 했을 때는 수익을 가져다 줬어요. 우리가 못 참고 매도를 하고 뭐 본인의 뭐 원칙에 따라서 손절매를 하고 이러니까 손실을 보는 거지. 물론 뭐 원칙에 따라 손절매하는 건 나쁜 건 아니죠. 아무튼 그러니까 이럴 때 오늘 같은 날 주식을 매도하는 우를 범하니까 수익을 못 내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정말 잘 참고 인내하시면은 여러분들은 분명 또 웃을 날이 올 거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보면은요, 수급적으로 보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1,300억 정도 매도를 했어요. 보통, 그러니까 최근에 시장 보면은요, 시장이 계속 빠질 때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들이 매도를 했어요. 뭐 물론 뭐 반대 매매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만큼 사실 심리가 좀 무너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요즘에 보면은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은 오늘 드디어 주식을 다 팔았어요. 여러분들 제가 팔았으니까 이제 올라갈 거예요. 막 이런 글들을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좀 뭐 아이러니하고 좀 안타깝긴 하지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포기하고 주식을 팔면은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좀 아쉽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뭐 일단은 잘 버티자.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는 좀 잘 버텨야 되는 한 주고 1월보다 더 나은 2월을 좀 기다려보자. 이렇게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에 대해서는 뭐 지난주 금요일 날 지난주에 뭐 일요일 날 어제 뭐 살짝 말씀드렸듯이 옵션 만기의 영향에 따라서 좀 하락을 했었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오늘 아침에 반영을 했는데 아침에 사실 시가는 나쁘지 않았거든요. 0.37% 정도 하락.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시장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낙폭 과대기 때문에 미국 시장 하락도 어느 정도 커버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반대 매매 이런 부분들 출회되면서 오전장에 급락이 나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전장에 바로 뭐 개장하자마자 이제 매물들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런 이후에 뭔가 또 오후장 들어서는 그래도 서서히 좀 안정을 찾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게 오늘의 특징적이고요. 오늘 장중에 이제 나왔던 악재로는 우크라이나 리스크가 부각이 되었죠. 미국 정부에서 우크라이나의 미국 대사관 직원 가족들에게 철수 명령을 내리고 또 자국민들의 여행을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동유럽과 발트해 연안 쪽에 파병을 고려 중이다. 뭐 그런 소식도 정해지면서 우크라이나발 악재가 좀 시장에 좀 부각이 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앞서서 차트 보여드렸듯이 뭐 시장은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후에는 어느 정도 좀 브레이크가 걸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뭐 시장 이 또한 좀 지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뭐 기대감을 가져봅니다. 요즘에 보니까요 비관론자들이 좀 뭐 득세해요. 아무래도 시장이 1월달 들어서 지금 뭐 거의 한 달 내내 하락을 했죠. 1월 11일 뭐 12일 요때 빼고는 지금 계속 하락을 하다 보니까 비관론자들이 뭐 득세하고 대세 하락론자들도 막 나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주식 투자로 수익을 거두려면요, 비관보다는 긍정적인 마인드로 투자를 해야 돼요. 비관론자들은 주식을 못 사기 때문에 수익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사실 뭐 정말 비관론자로 그렇게 말을 얘기를 할 거면요, 인버스, 고버스 몰빵하셔야죠. 근데 아마 그것도 안 하고 정말 그냥 떨어지니까 마냥 비아냥거리고 막 이런 비관론자들은 정말 주시장에서 돈을 벌지 못한다. 저는 감히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시장은 어쨌든 올라가는 타이밍을 잘 맞춰서 잘 매수를 하고 잘 매도를 해야지 돈을 버는 거고요. 떨어지는데
계속 떨어진다고 겁나다가 또 나중에 올라가면은 살 걸. 그때 샀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껄무새가 되면은 돈을 못 버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비관론자들이 저는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특히나 뭔가 비관론, 대세 하락을 얘기하려면은 그 원인과 결과가 좀 논리적이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은요, 시장이 안 좋은 이유는 뭐 여러분들이 뭐 다들 아시겠지만 좋아질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공급이 부족하잖아요. 2차 전지라든가 반도체. 공급이 부족해서 실적이 잠깐 부진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규모 이제 설비 투자하고 공급이 되고 이러다 보면은 또 실적도 좋아지고 주가도 상승을 하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좀 선순환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장은 뭐 하락이 오더라도 분명 한 번에 불꽃 랠리는 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좀 지금 이 타이밍은 공포심을 버리고 변동성을 기회로, 변동성을 친구로 활용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뭐 사실 종목들 별로 보고 싶지 않죠. 그래도 이제 좀 말씀을 드린다면은 삼성전자 같은 기업들은요, 오늘 이 난리통에도 500원밖에 하락을 하지 않았어요. 그만큼 낙폭 이후에 이제는 좀 가격 메리트가 발생한 구간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지금 뭐 금요일날 마감부터 계속 삼성전자에 대해서 긍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목요일부터 그랬죠. 목요일날 저녁부터 삼성전자에 대해서 긍정적인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금요일날도 아랫꼬리를 달았고 오늘도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이걸 보셔야 돼요. 지수는 지난주 금요일날 저점이었고 오늘 엄청 많이 떨어졌죠. 근데 삼성전자는 지난주 금요일날이 저점이었고요. 오늘은 지난주 금요일 저점을 훼손하지 않았어요. 그만큼 하방 경직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은 투자의 포인트로 삼으셔야 됩니다.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시장 엄청나게 하락을 했지만 0.83% 정도 상승을 했죠. 보시면요. 아래에 121선, 61선 강력한 지지 라인이 구축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시장이 돌린다면은 분명히 다시 한번 또 상승을 하면서 지난번에 19만 9천 원까지 갔었는데요. 뭐 20만 원대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분봉 보면은 아침에 물론 뭐 무서워서 파는 물량들이 잠깐 출회되면서 9시 30분까지 좀 하락을 했지만 거기서부터 이제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LG전자도 마찬가지예요. LG전자 하단에 61선을 지지하면서 한 차례 올라섰고 또다시 그 자리가 오니까 반등이 나옵니다. 오늘의 역시 분봉 보면은 9시 때 삼성전기와 비슷하죠. 매물이 출회될 때 같이 출렁거렸지만 회복력이 가장 빨랐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니까 내일부터 관심 종목은 삼성전자, LG전자, 삼성전기 IT 관련주들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된다. 오늘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장은 어쨌든 돌아설 거고 돌아설 때는 가장 확실한 게 실적과 수급, 차트가 받쳐주는 종목들이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 포착된 그런 종목들로는 그러니까 삼성전자, LG전자, 삼성전기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좀 팁을 드리고 싶은데요. 정말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제 현금이 많이 없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과연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 것인가 이걸 생각하셔야 되는데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여기서 더 떨어져도 계속 살 수 있는 기업인가 계속 모아도 되는 기업인가 이거를 생각하셔야 되고요. 또 어차피 지금의 자산이 여러분들의 자산이에요. 그래서 지금의 주식을 다 팔고 새로 다시 세팅을 할 때도 내가 이 종목을 살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한다면은 여러분들 보유 종목들을 리밸런싱 하는 데 있어서 조금 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어쨌든 보유 종목들 관리하는 데 좀 집중하시기 바라고 본업에 충실하자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